입시를 묻다 피기맘. 네, 피기맘 TV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과학고, 영재고 제대로 알자. 영재고, 과학고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우선 과학고, 영재고 어떻게 해서 태동돼서 시작됐는지 그 역사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과학고, 영재고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과학고가 생긴 거는 1983년 경기과고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학교인데 지금은 영재로 바뀌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초의 학교고요. 그리고 1년 후에 각 지역, 암만 해도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교육적으로 이 수도권의 모든 학교들이 몰려 있는 게 좀 그렇다 보니까 경남이나 대전이나 광주에 생기고요. 그다음에 88년도에 대구, 그다음에 89년도 충북과고, 그리고 이제 서울 쪽에서도 과고가 생겼죠. 서울이 상당히 나중에 생겼네요. 그렇죠. 시기적으로는 나중에 생겼고요. 암만 해도 서울권에는 이 과고가 없더라도 경기고라던가 배재고라던가 좀 시문고라던가 이런 좋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고는 나중에 생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경기과고 쪽으로도 진출을 할 수도 있으니까 과고의 특수성상, 그래서 좀 나중에 생긴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고가 설립된 목적은 기본적으로 카이스트라고 하죠. 한국과학기술원에 들어갈 수 있는 국가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기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으로 우리나라 학교는 처음으로 이제 2년제 졸업 제도가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2년 정도 이 학교 과정을 마치면 카이스트 쪽으로 진학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이때는 사실 요 초창기 과고가 영재고 개념이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그때는 근데 법적으로는 어쨌든 과고도 초중등교육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재교육법의 지배를 받는 영재학교랑은 약간 조금 다른 결이 있기는 하죠. 알겠습니다. 요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이기 과학고들이 1990년도 들어서면서 많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과고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광역 단위에서 많이 설정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만들다 보니까, 아니 왜 위쪽에만 과고가 있고 우리 지역에도 좀 과고 만들자, 그래서 뛰어난 애들 공부시켜서 우수성을 드러내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과고들이 난립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선거 공약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쵸,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91년도, 92년도 요런 때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유치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학교 만듭니다 하면은 당연히 선거공약적으로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립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때까지 2013년도까지 하면 한 15개 내외가 좀 안 되는 과고들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 과고들은 카이스트로 갈 수 있는 인력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만든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카이스트가 보통 한 700명 내외를 뽑거든요. 700명 중반 정도를 뽑는데, 요렇게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과고 졸업생이 카이스트 뽑는 인원수를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카이스트에 가기 위한 학생들을 미리미리 고등학교부터 딱 키워내는 게 과학고등학교였는데, 그래서 그 정원에 맞춰서 몇 개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생이 카이스트로는 못 가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상위 대학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유니스트나 디지스트나 이런 다른 과기원들도 대학 과정을 개설해서 진행을 하지만 요때까지는 카이스트를 제외하면 나머지 과기원들은 대학원 위주의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이 서울대 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때 또 그리고 같이 이제 비교 내신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신들, 과고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일반 학교랑은 다르다 보니까 수능 기본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내는 경향이 있었어요. 내신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과거 전교 1등이 내신으로 하면 한 2점 후반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강남권의
좋은 학교들이 1.2, 그다음에 그냥 보통 학교들이 1.0대가 나와요. 예. 근데 이러면 이제 과거들이 불리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수능이나 다른 성적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내신을 대체하는 것들이 있어서 당연히 일반 학교 부모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이런 파동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카이스트의 좋은 교수들이 서울대로 좀 이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그러면서 이 과거 학생들이 서울대로 집중되는 현상들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암만 해도 교육학적으로 보면 처음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과고나 영재고들이 입시하거나 되는 경향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재학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영재학교는 아니 상식적으로 과거가 일단 그 포화 상태가 됐는데 영재학교를 왜 새로 만들었죠? 아까 얘기 드렸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초중등 교육법이라는 교육법 제도에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일반 학교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과 과정은 많이 다르겠지만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특별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시기에 2000년도 초반에 특정 대학교 교수님들이 영재라는 개념들을 이제 해외에서 가져오고 우리도 이런 학생들을 키워야 된다 해서 그런 목적해서 교육 그 법도 따로 제도를 만들고 한과영이라는 학교를 처음으로 출범시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게 과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모집 단위가 광역 단위로 진행이 되지만 이 영재학교는 전국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모집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재학교 전환이 시도됐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최근에 만들어지는 세종이나 인천 정도를 빼놓고는요. 새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기존의 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되는 식으로 변환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초로 2003년도에 부산과고가 한과영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초반에는 한과영이라고 많이 안 부르고 부영고 이러다 부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설명회에서도 부영고로 좀 쓰지 말아라. 우리는 한국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 영재학교인데 계속 왜 부영고로 쓰느냐. 마치 부산의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지역처럼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도 설명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009년 좀 텀이 있죠. 2009년에 서울과고가 영재로 전환되면서 이제 많은 학교들이 이제 해마다 영재 학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최종적으로 2016년에 인천 송도구에 그 인천 과학예술영재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술이라고 들어있다 그래서 예술계 애들을 뽑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냥 일반 영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천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생기면서 결국 지금 있는 8개의 영재학교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고들이 영재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이 과고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지역에서는. 그래서 지역에서 요 전환되는 학교를 대신할 과고들을 다시 재설립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과고들이 이렇게 늘어나서 8개의 영재와 전국적으로 20개의 과학고 체계가 완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게 아니 뭐 세종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느 대학에 갔대 그러면 당연히 세종 영재고구나 했는데 또 세종 과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 세종 과고가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름들이 참 이게 영재학교들이 영재학교라고 안 하고 과고라고 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아까 처음 생겼던 한과영이 부산 과고에서 한국과학영재로 이름을 바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앞에 보여드렸지만 요 맨 밑에 나중에 전환되기 전에 이제 생긴 최종 학교가 2003년도에 부산 장영실과고라는 게 있어요. 요 학교가 부산과고가 한과영으로 전환되면서 2013년도에 이 이름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산과고가 원래는 부산 장영실과고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사태를 보다 보니까 서울이라던가 경기 입장에서는 영재학교로 전환을 해버리면 그 네이밍을 다른 학교에서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졸업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직도 이름을
과거로 해놓고 뒤에 영재학교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헷갈릴 수 그랬구나. 있죠. 그래서 경기 과고 때 예. 영재고 영재학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예. 그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또 과거와 다른 게 네. 조기 졸업 제도가 없고요. 이 조기 졸업 제도가 좋은 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 학년 때에 사실 중고등학년 때 1년이라는 차이는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 대학을 가서 생기는 부작용들도 생기다 보니까 영재학교는 3년제로 무조건 하자 네. 해서 과거랑은 다르게 조기 졸업 제도라는 게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아까 얘기 드렸지만 모집 단위가 전국 단위다. 이런 부분도 다르고 영재고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영재고는 아니고요. 영재학교예요. 영재학교구나. 예,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재학교로 돼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보면 뭐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고등학생 중에서도 한두 명씩 합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전체 인원의 한 10%에서 15% 내외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하고 있죠.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예, 2학년 아이들이 합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재학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걸 이제 밑바탕으로 해서 중3 때 다시 도전해보고 이런 학생들도 꽤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과고는 과고고 예. 영재고가 아니라 영재학교다. 영재교라고 하죠. 영재교. 예. 전혀 다른 시스템이군요. 예,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법이 다르니까 시스템이 다를 수밖에 그러면 없고. 지금 과고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만 응시를 할 수 그렇죠. 있고 중학교 3학년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영재교는 중학교 1학년도 응시를 할 수 응시가 있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